보수 재건을 외치던 한동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부산 북구갑 3선 출신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고문검사 정형근입니다. 고문기술자 이근한에게 김근태 의장 고문을 지시하고 직접 고문을 하기도 했다는 바로 그 정형근입니다. 한동훈이 정형근을 영입한 속셈과 정형근의 과거 악행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최욱 최대의 관심 지역구 부산 북구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진짜 많거든요. 한동훈이 마치 윤석열과 싸운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마치 합리적 보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무척 괴로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장동혁보다 한동훈이 더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스스로가 나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 아니다 라는 것을 인증을 이번에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예. 아, 왜 자꾸 속으셔? 나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답답하시네. 내가 그렇게 또 증명을 해야 돼. 힌트 하나 더 갑니다. 힌트 하나 더 나고 이번에 진짜 강력한 힌트 줬어요. 네. 바로 후원 회장으로 정형근 전 검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정형근. 요거를 이제 한동훈이가 본인이 스스로 밝혔는데요. 한동훈이 페북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 북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형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형근 얼굴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이 사람 부산의 3선 의원이고요.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 내전 안기부라고 불렀죠.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을 했고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등재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네.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도 맡았던 사람이고요. 공안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비판하고 싶어서 막 시동 거는데 여러분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아.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로 바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아, 박민영? 그냥 페북만 여러분께 네. 소개해드리면 됩니다. 아니 중도 노래를 부르면서 지도부를 강성이라 악마하더니 성기 고문, 불륜 같은 입에 담고 싶도 않은 논란에 잊혀진 올드맨을 데려다 아무튼 강성층에게는 소구가 된다 주장하는 한동훈 계파의 인식세계가 놀랍습니다. 결국 중도니 보수니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교주 한동훈을 모시며 알량한 말장난으로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모욕해왔다는 자백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교주가 되는 게 목적이면 파라솔 이고 시장 돌아다니는 코미디 그만 찍고 정치권을 떠나 사이비 교단이나 차리길 권합니다. 아, 이보다 더 비판 잘할 자신 있어? 없어.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에? 정형근이 무슨 뭐 성기 고문을 하고 불륜? 잘 몰라요, 저. 그냥 우리는 이제 자료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안기부에서 정형근이가 성기 고문까지 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관련 보도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보도만 그냥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네, 1900 아니 띄워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당시 정형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를 직접 고문을 했거든요. 막대기를 가지고 제 성친대든가 아주 치욕적입니다. 검찰이 이제 훗날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통해 정형근이가 직접 고문했다는 당시 안기부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겨레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사진 잠깐 올려주시면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안기부 관계자의 검찰 진술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형근 당시 안기부 국장이 직접 조사실로 와 수사관들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근 채 혼자 서경원 의원을 조사했다. 정형근 국장이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새 나왔고 조사를 마친 뒤 들어가 보니 서경원 의원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다. 고문 기술자 다들 알죠? 이근한이. 아, 네. 이근한이 김근태 선생님 고문 관계돼 했죠. 얘가 이근한이 보냈다는 지시했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고문 지휘관이죠. 예, 고문 지휘관으로 정말 이런 정말 사람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이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불륜은 또 무슨 말이야? 네. 뭐 모르지겠지.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정형근이가 의원 시절에 참 이런 사람을 또 의원으로 뽑아준 것도 난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의원 시절에 어떤 한 유부녀하고 호텔방에 있었는데 그 유부녀의 남편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네. 카메라를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현장을 덮쳤어. 현장을.
나는 그냥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어. 레전드다.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찍어버렸어.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면서 정의원과 함께 있던 여성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곧이어 한나라당 당직자라고 밝힌 남성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혹시 저 전화 받으신 내용 없나요? 없어요. 아니 무슨 별일이나 했나? 정의원이 있는 방 앞으로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칩니다. 회원님, 그 같이 계셨던 분이 누구시죠? 취재 기자와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정의원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비상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야 레전드다 진짜. 저게 이제 일명 묵주사마 사건. 네, 묵주사마 사건. 묵주사마. 그러니까 이제 묵주 저 돌렸다. 여성분이 외국에서 묵주를 좀 많이 사가지고 오신 거야. 100개 사왔다고. 네, 100개. 그래서 그 100개를 받으러 예, 굳이 저기 가셔가지고 기자들이 떡떡떡하고 남편이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셨던 그 묵주사마 사건. 그럼 왜 저렇게까지 도망가고 빼돌리고 왜 그렇게?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불편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레전드네. 레전드죠. 이 사람을 한동훈 후보가 후원 회장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심은 어떤지, 자, 이런 사람 민심 좀 확인해 보죠. 민심. 네, 어제 JTBC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2위로 나오는 조사들이 또 몇 개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문항이 담백해졌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 후보를 마치 국민의힘 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처럼 그랬었죠. 헷갈리게 하는 조사들이 네네. 있게 되면서 한동훈 후보가 좀 격차를 벌리면서 2위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제 정당 소속을 밝히면서 하는 조사가 되다 보니까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다시 팽팽해지고 3위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게 이제 다자구도였고요. 1%포인트 다시 박민식 후보한테 지는 것으로 나왔고 하정 후보는 1위로 계속 격차를 유지하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야권 단일화 적합도인데 여기서도 박민식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다 보니까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결국 단일화 가능성은 크진 않은데 크지 않아. 예, 이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도 보니까 단일화할 거가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정우 대 한동훈으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박민식 후보의 표가 한 절반은 한동훈한테 가는데 또 나머지 절반가량은 부동층으로 가면서 격차가 한 6%포인트가량 벌어진 채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네. 예, 그다음에 하정우 대 박민식 대결 구도에서도 한 5%포인트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데 역시 한동훈 후보의 그 표심이 박민식 후보한테 많이 안 가고 또 부동층으로 가거나 하정 후보한테 가는 네. 화학적 단일화 이제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 이제 3위 했잖아요, 여론조사.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신 장해찬 선생님이 평가를 또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나서기 시작하십니까? 예, 이제? 그래서 장해찬 선생님의 평가로 가름합니다. 당명을 달고 진행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의 지지율은 21%, 3자 구도에서 꼴등입니다. 저는 무소속 딱지를 달고 28.2%까지 기록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무소속 딱지를 붙이자 장해찬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중도 포기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지 아니면 완주에서 장해찬의 득표율 9.18%와 경쟁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산 무소속 3자 구도는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MBC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당명이 붙는 순간 무소속 지지율은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부디 한동훈이 완주해서 9.18%를 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그 지난 총선에 우리 장해찬 무소속 후보님이 실제로 28.2%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맞아요. 진짜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본선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9.18%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병원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장해찬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 네, 그 나오기 전에는 많이 당당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결국 무소속으로 갔더니 안 되더라. 매불수를 보시나 봐요.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얘기했는데 장해찬 결국에는 선생님. 예, 한 말씀 해주시네요. 네. 네.
근데 아, 아무튼, 선생님 한번 네. 인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 좋아요, 선생님. 근데 그만큼 2위 싸움이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는 치열했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지더라도 2위 하는 것과 3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가 3위로 지면 네. 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2위를 하려고 최근까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상황은 장해찬 네. 부원장님의 말씀대로 예, 그렇게 담백하게. 아니 그 장혜천 선생님 말씀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예. 지금 어때요? 돌아가는 국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후원회장을 하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찍어줄 수 있겠냐 한동훈 어떻게 찍어줄 수 있겠냐 저런 사람 영입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앙 정치의 시선입니다. 네. 사실 지역에서는 이 정영근이라는 사람이 3선을 했거든요 국갑에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가 있어요. 부포시장에서도 정영근 때가 좋았다. 15, 16, 17대 그러니까 96년부터 한 2008년까지 그때가 되게 정서가. 경기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도 민주당 쪽에도 물어보면은 민주당 쪽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 한동훈이 지역 선거를 하고 있다. 지역 선거에서는 굉장히 최선의 카드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요, 실제로도. 그리고 이 북갑이라는 곳의 지역적 특색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앞에는 낙동강이고 뒤에는 이제 산이 있어서 약간 섬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랄까 신혼부부들 혹은 좀 노인 가구들이 잘 사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중산층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래서 옛날부터 살았던 분들이 계속 사는 이동이 잦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영근이 먹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영근이 계속 띄워주면 사실은 한동훈 캠프에서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을 보시고 사람들이 아니 북갑에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영입한 사람이 있어? 한동훈 저 안 찍어주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 북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을 해서 이걸 알려서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야말로 부산 북구 갑 시민분들을 진짜 무시하는 거야. 그럼요. 정말 한번 보여주셔야 돼. 맞아요. 우리 부산은 민주화의 도시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고문하는 사람을 후원회장에 앉힙니까? 부산 북구갑의 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건 정말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동훈이 또 이제 박형관 기자와 비슷한 뉘앙스로 변명을 하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렇게 이 사람 정영식 형근 나쁘게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삼선을 했겠냐. 그때도 이 문제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을 내줘야 된다. 혼내야 돼 이거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그 아래 수면 아래는 또 이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한 이유가 박민식과 경선을 해서 이분이 졌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그 국민의힘 후보한테 상당히 악감정이 정영근이가. 네, 정영근. 그래서 이 사람을 영입한 것도 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제 부산에서 국민의힘을 안 찍고 한동훈을 찍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한동훈이 본인이 주장하는 저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다. 나와 내라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러실 수 있는데 이 정영근이 보니까 내란 이후에 맞아.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한동훈을 엄청 씹었어. 네, 그때 얘기한 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에 파견된 분대장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전국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맞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맞아. 예. 그리고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사실 이 정영근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이 논란 모르지 않았다. 우리 알고 있었는데 도움이 되니까 데려온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고 해요. 영입을 하기 위해서. 와 이건 진짜 혼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뻥이야. 음. 왜냐하면 또 다른 친한계들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정영근 본인이 제 발로 왔다 그래요. 그래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한동훈이 무소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실무로 딱 따져보면 양 당은 시의원, 구의원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구의원 3명 나가지, 시의원 1명 나가지, 구청장 1명 나가면 일단 그 트럭 유세차만 해도 5대에다가 서울시장, 그 부산시장 차까지 하면은 6, 7대가 꽉 차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달랑 1대거든. 그러니까 이런 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데 정형근이 내가 박민식을 잡아줄 수 있다. 그 악감정. 그래서 본인이 찾아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혼내줘야 됩니다. 네. 부산 북구갑 시민 여러분 정말 크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한동훈 후보가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직접 들었는데요. 당연히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졌습니다. 근데 진행자한테 굉장히
약간은 좀 비매너. 예,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예, 공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청취자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후폭풍이 있을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적어도 2위는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셈법에 의해서 그렇게 다가오니까 후원회장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이게 중앙 정치에서 이렇게 후폭풍이 클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좀 짜증 섞인 아, 그런 그래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거 평생 이것만 물어봐야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김종배 그 앵커가 얼마나 질문을 차분하게 잘해버리냐면 일단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한 평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정선거 의혹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물어봅니다. 아 부정선거 의혹이요? 근데 정영근 당신 후원회장이 부정선거 의혹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로 음매하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없어. 그러니까 네. 완전히 목소리 커지고 오디오 겹치고 말꼬리 잡냐고 하고 완전히 벌성사 나왔어요. 자, 진짜 열받네 생각할수록. 그러니까요. 한동훈 캠프에 이분이 합류했다네. 어마어마한 소식이 예,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는가? 예. 자, 이 이름이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2008년을 끝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정형근이라는 네. 전 국회의원. 네. 그 이름이 한동훈 캠프의 후원회장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박민식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북구갑에서 3선했던 국회의원입니다. 정영근이 후원회장, 한동훈 선택의 갸우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 보시면 북구 3선의 정영근 전 의원, 대여 강경파. 하지만 두 번째 소제목, 안기부에서 고문 연루 의혹, 17대 때 당내 비판의 용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퇴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좋게 표현해 준 그러게요. 거고. 실제로는 박민식한테 경선에서 졌습니다. 깔끔하게 지고 집에 간 거예요. 지고 집에 간 사람이라서 뭐 굳이 말하자면 은퇴를 시켜버린 사람이 누구냐? 박민식입니다. 불도저 검사 밀었군요, 형을. 그래. 밀어버렸군요. 그러네. 하던 대로 화끈하게 했네. 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한동훈이 영입을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얄궂은 운명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보내버렸던 그 형이 돌아왔다라는 그 취지의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덤까지는 아니죠. 하여튼 뭐 가셨던 분. 가셨던 분을 끄집어내가지고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북구갑에서 한동훈이 뭔가 그럴듯한 인물을 지금 못 찾아내고 있다. 굉장히 다급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계 은퇴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럼요. 네. 마지막이 언제 2008년이니까 18년 전이에요. 그렇죠. 18년 전이면 저 양반이 지금 연세가 80살입니다. 80살. 네. 집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데려와가지고 이제 후원회장을 시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 몇 개 없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파멸을 해야죠. 무덤에 왜 들어가서 됐는지. 왜 들어가게 됐는지. 왜 무덤에 들어가는 과정. 그 중에 2000년대에 국회의원 했는데 2000년대에 디스켓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건지 복사본이 있느냐. 모르시는지 알면 뭔지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네.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 특히 그 당시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암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간첩단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막 계속 물어봤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직접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고 디스켓 복사본을 복사를 해왔구나. 복사를 해왔다. 그러면 그걸 줄 줄 알았지 기자들 입장에서. 그치 복사본이니까 그렇게 주는 거겠지. 근데 진짜 복사입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이 복사입니다. 자, 여러분 신도리코 복사. 정영근 의원은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플로피 디스크 복사본을 들어버렸다. 당당하게. 이 복사본은 디스크 데이터를 옮겨온 디스크가 아닌 플로피 디스크를 복사기에 대고 복사한 진짜 복사본이었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왜냐면 저 그림이 옛날에 자기가 공안 검사할 때 그림이에요. 궤도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우리가 뭐 증거를 못 찾았다 이렇게 딱 넘기면 막 나오고 그림 나오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야 복사본을 갖다 달라는데? 라고 하니까 누가 복사를 해서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좌관인데 당연히 보좌관일 텐데 저 시절은 사실 보좌관 조인트 많이 맞았을 때거든요. 한번 돌아가서 작살 났을 거예요. 막 걔 작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사본을 보여주고 싶으면 디스켓을 갖고 나오면 되잖아. 그럼요. 갖고 나오면 되는데 복사본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들고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아, 저럴 거면 진본 들고 와도 돼요. 안 줄 건데. 그렇지. 진본 들고 와도 어차피 안 줄 거잖아. 저 뭐야. 슬픈 역사. 네. 그리고 저게 이제 20년 전이니까 네. 지금 요즘 세대들은 저게 뭔지도 몰라. 맞아요. 플로피 디스크 몰라요. 몰라요. CD도 요즘 안 써. 맞아요. 저게 아이콘으로 나오는 그 저장 버튼 나오는 그거야 저게. 그러네. 맞아. 뭐 그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고. 네. 저분은 저 정도면 약간 전 귀엽잖아. 전 귀여운 거고. 귀엽냐? 진짜. 귀엽냐고. 원조 이은재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범법의 영역은 아니지. 예, 저건 예. 귀여운 건데. 아가의 영역인 거지. 진짜 나쁜 거. 맞아. 뭐 정영근이 뭐로 나쁘냐라고 하면 고문에 개입한, 네. 고문에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네. 고문 검사, 예. 공안 검사 시절에 고문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 KBS입니다. 1999년 기사인데요. 이근한 씨 고문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정형근 의원, 고 김근태 의장 고문 개입 밝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도 그러니까 김근태 의장에 대한 고문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민주화 투사들에 대한 고문 사건에 직접 개입이 돼 있었거나 지시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근한이라는 이름이 유명하지만 뭐 그때 고문 기술자였던 사람이 이근한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여러 방면에 걸쳐서 활약을 했던 걸로 이제 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소환을 받아도 안 가요. 그럼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속영장을 치겠죠. 저 때는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 없던 시절이라서 그냥 방탄을 하면 영원히 방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탄 국회를 열어가지고 구속영장이 아예 집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수사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간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은퇴한 사람인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 너는 이제 고문 검사하고 검사 선후배니까 서로 모시고 이런 걸 하냐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본인이. 사실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러니까. 씌웠을까? 근데 사실 여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이분의 행각은 그렇죠. 이제 귀여운 거 있었죠. 나쁜 거 있었고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거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묵주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정영근 의원 묵주 받으러 호텔에서 만났다. 묵주 받으러 호텔에서 만났다. 굉장히 괴이한 제목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자녀를 둔 유부녀로 알려진 이 여성이 먼저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자, 차명으로 안 걸리기 위해서 여성이 이상해. 객실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벌써 이상해요. 정형근 의원은 이 여성이 호텔에 도착한 지 10분 가량 뒤에 객실로 뒤따라 들어갔다고 들어갔습니다. 합니다. 정형근 의원은 해외에 거주 중인 이 여성이 한국에 올 때 사주기로 한 묵주를 전달받기 위해 필리핀산 묵주였다고 주장합니다. 호텔에서 만난 것이 전부라고 했고요. 왜 3시간은 있었죠 근데? 이 여성에게 당시 객실로 찾아온 남성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여성이 이모 씨라고만 대답했다고 해명했다. 중간중간 자른 거죠 지금 저희가. 죄송한데 이제 남편이 왔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들켰거든 저게. 아니면 묵주를 이제 알라리 가져와서 깨고 있었나? 그러면 3시간 걸릴 수 있지. 묵주는 깨는 거 아닙니다. 묵주 깨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깨는 거긴 한데 그렇죠? 본인이 깨진 않잖아요. 묵주도 깨어야 묵주다. 묵주가 서말이야. 깨어야 보배입니다. 깨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저때 여러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천주교의 이제 10계명을 이제 기사에 적시하면서 동시에 3개의 10계명을 어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거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 이준석의 유성 호텔 이전에 정영근의 호텔이 있었죠. 정말 한국 정치권에 파란을 몰고 왔던 묵주 사건. 싫다, 싫어. 이른바 이제 국회 묵주남. 묵주남.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현장을 걸렸던 정말 문제 그 방송이고 박민식한테 발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빨리 2005년 기사입니다. 2005년 기사. 어떻게 보면 정치계 타노스 나쁜 거는 다 지금 스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륜 스톤이랑 고문 스톤, 그다음에 이제 멍청이 스톤 이런. 어마어마. 저 단독 보도를 했던 그 YTN의 백지연의 뉴스큐. 엄청난 치를 쳤습니다. 그랬었구나. 사실 그때. 거의 뭐 현장을 덮친 것 같은 생생함.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도를 보고 현직 국회의원을 조질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박민식이 수사장 홀린 거 아니에요? 불도저 검사. 끝으로 밀고 들어간다. 밀고 들어가라. 밀고 들어간다. 엄청났습니다. 알겠습니다.